대부분의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읽고 매일 확언을 하는데도 여전히 돈과 행복, 그리고 성취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원하는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갇히고 좌절하고 불안해하며 세상이 자기 편이 아니다라고 확신한 채 머물러 있을까요? 오늘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90%의 사람들에게 효과가 없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밝히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결과적으로 성과를 내는 소수의 사람들과 좌절감에 머물러 있는 이들을 진정으로 가르는 것이 무엇인지 말이죠. 준비하세요. 제가 곧 나눌 진실들 중 일부는 조금은 냉혹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것들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변화시키며 전 세계의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온 것들을 반영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작동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유를 되짚어 볼 때마다 저는 항상 핵심적인 한 가지 문제, 바로 패러다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통제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저 또한 수년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떤 번영의 원칙들을 발견하기 훨씬 전부터 말이죠.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제 삶이 보잘것없을 수밖에 없다고 무의식적으로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마치 제 성격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학력이 부족하고 재능도 없고 특별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처럼 저는 그 경계를 넘으려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정확히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90%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들은 삶을 바꾸고 더 많은 돈과 기회, 자유를 끌어당기고 싶어 하지만 마음속에 넌 할 수 없어. 그건 내게 해당 안 돼. 잘못될 거야. 넌 이걸 위해 태어나지 않았어. 라고 반복하는 정신 프로그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종종 그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식적인 생각 아래에는 유년 시절부터, 아주 어린 시절부터 경험, 가족, 사회, 그리고 두려움에 의해 형성된 감정적인 토대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토대가 변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진정으로 믿었던 시기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번영에 대해 읽고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성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저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느낌은 항상 같았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답답함이었죠. 그것은 갇혀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내면의 목소리가 너는 위대한 것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어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자동적이라 그것이 저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무언가가 계속 발목을 잡는 듯한 느낌 말이죠.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운이 나쁘거나 돈이 없거나 시간이 부족해서 실패한다고 믿지만 진실은 훨씬 더 깊이 있습니다. 그들은 패러다임 때문에 똑같은 결정을 내리고 똑같은 감정적 반응을 보이며 똑같은 패턴을 따르고 해마다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거나 기회를 얻거나 심지어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예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패러다임이 항상 그들을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라고 믿는 곳으로 다시 끌어당기기 때문이죠. 저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 지적이고 헌신적이며 잠재력이 풍부한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흥분해서 무언가를 시작하고 바로 이거야 라고 느끼지만 곧 모든 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던가요? 통계적으로 새해 결심을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30일이 지나기 전에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것은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 패러다임이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마음 깊이 그 새로운 생활 방식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그 사람이 궤도를 유지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이 패러다임이 제 인생 이야기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어떻게 거의 막을 뻔했는지 기억합니다. 저는 학교를 중퇴하고 타이어를 갈거나 엔진 오일을 교체하는 등 전망 없는 반복적인 자비를 했습니다. 톱의 엄지손가락을 다쳤을 때 제 삶이 항상 제한될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생각을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패러다임의 파괴적인 힘입니다. 사실은 감정적인 조건화를 반복하고 있을 뿐인데 스스로 현실적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패러다임이 소리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삭일 뿐이죠. 내가 당신 정체의 원인입니다. 라고 자신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각, 당신이 만들어내는 변명,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 그리고 당신이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기회들 속에 스며듭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는 경험이 부족해. 만약 잘못되면 어쩌지. 나는 이걸 위해 태어나지 않았어. 라고 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대화 뒤에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을 지금 있는 곳에 그대로 붙잡아 두는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패러다임은 당신이 그것을 보기 시작할 때에만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목소리가 당신의 정체가 아니라 조건화된 것임을 깨달을 때 말이죠. 이러한 패턴들을 식별하는 순간부터 당신은 그것들을 약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동적인 생각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당신은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변화는 외부 세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과거를 반복하는 것을 멈추기로 결정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제 결과들이 단지 저 자신에 대해 제가 믿는 것의 반영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한 날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좌절하고 길을 잃었던 한 직장에서 벗어나 그 갓 첫 해에 1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일궈냈습니다. 정규 교육도 경험도 사업에 대해 아는 것도 거의 없는 상태였는데도 말이죠. 그 이유를 아시나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그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깨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패러다임이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그것은 기술도 아니고 욕망도 아니며 학원도 아니고 꿈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당신이 품고 있는 내면의 이미지입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90%의 사람들이 결코 깨닫지 못하는 핵심입니다. 그들은 자기 주변의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사실은 자기 내면의 세상을 바꿔야만 합니다. 이제 당신이 이 내면의 구조를 진정으로 바꾼다면, 그 보이지 않는 장벽을 깨부수기로 결심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세요.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믿음에 갇혀 사는 것을 멈춘다면 당신의 삶이 어떨지 잠시 상상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작동시키려 할 때 거의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욕망에 수반되는 진정한 감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막히는 거죠. 그들은 더 많은 돈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삶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만성적인 두려움과 불안감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풍요를 원하면서도 더 큰 번영을 상상할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재정적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은행 장호를 볼 때마다 속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내면의 모순이 모든 것을 방해합니다. 우주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원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느끼는 것에 반응합니다. 진동은 반복되는 문구가 아니라 감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나는 부유하다고 확언하지만 단 1분조차 번영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그림자를 지닌 차에 빛을 투사하려 하지만 그림자가 항상 이깁니다. 혹시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당신에게는 진실이 아니라고 말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 중 상당수는 의식적인 생각조차 하기 전에 발생합니다. 정서 심리학의 과학적 연구는 신체는 마음이 해석하기 전에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당신이 풍요에 대한 확언을 만들 수 있지만 감정적 기억이 두려움으로 조건화되어 있다면 당신의 몸은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긍정적인 흐름을 막는 진동 상태를 만듭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의도는 예라고 말하지만 당신의 진동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동은 항상 더 강력합니다. 변화가 불가능해 보였던 제 인생의 시기에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소방관 일을 그만두고 다른 것을 시도하려 할 때였습니다. 돈을 더 버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솟아났습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심지어 저 자신에게조차 숨기려 했던 일종의 불안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성공을 상상했지만 실패를 느꼈고 번영을 원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자동적으로 일어나서 제 진동을 결정하는 것이 욕망이 아니라 이 감정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압력을 가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해결책은 긍정적인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의 근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매번 돈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 답답함을 보고 이해하고 해소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동장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아름다운 말로 가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두려움의 에너지는 남아 과정을 지배합니다. 이러한 경험에서 어느 누구도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계적으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재정 관련 불안을 보고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청구서를 여는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돈에 대한 감정적 블록이 단순히 당신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프로그래밍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누군가 이 장벽을 뚫고 나아가면 삶은 놀라운 방식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매우 실질적인 것이 나옵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을 관찰하기 시작하지 않으면 진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장 강력하면서도 간단하고 심오한 연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7일 동안 매일 5분씩 시간을 내어 돈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살펴보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할 필요 없이 그저 관찰하기만 하면 됩니다. 더 많은 돈을 갖게 된다고 상상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뜻밖의 돈이 생긴다고 상상할 때는요? 투자에 대해 생각할 때? 지출에 대해 생각할 때? 급여 인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부모님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상상할 때는 어떤가요? 이 단순한 관찰 행위는 대부분의 사람이 간과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죠. 빛을 보게 된 모든 것은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감정적 패턴을 인지하게 되면 더 이상 그 패턴에 지배당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을 외부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모든 진동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이 과정에는 뭔가 해방감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직업, 청구서, 기회, 시간 같은 외적 요인들을 통제하려고 애쓰죠. 하지만 감정이 바로 근원입니다. 감정을 바꾸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결정이 달라지고, 결정이 달라지면 결과가 바뀝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끌어당김의 법칙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두려움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을 때 이 과정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 생각만 하면 타이어를 교체하고 바닥을 닦으며 내게 더 나은 것은 없다고 믿었던 시절에 오래된 실패의 기억들이 떠오르곤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것을 인지하자 두려움은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자 제 안에 무언가가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열렸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제 회사가 놀라운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해에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벌어들인 것이죠.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제 감정을 제 욕망과 일치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느낌이 코드라고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동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으로부터 도망치기를 멈추고 그것들을 관찰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당신의 주파수를 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파수를 통제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을 통제하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적용하려 할 때 소수의 사람만이 깨닫는 매우 강력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정체성과 일치하는 행동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꿈을 꾸고 풍요로움을 상상하며 심지어 더 나은 미래를 시각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 부족함, 그리고 불안감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죠. 이것이 파괴적인 내적 갈등을 만듭니다. 마치 핸드브레이크를 채운 채 가속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행동이 욕망과 모순되기 때문에 진동이 움직임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지점에서 길을 잃습니다. 그들은 시각화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언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죠.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이라는 완전한 패키지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이 번영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당신의 행동이 여전히 단 한 푼이라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당신이 보내는 메시지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항상 그 두려움을 강화하는 더 많은 상황을 끌어당깁니다. 이런 일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폐를 끼칠까봐 급여 인상을 요구하기를 피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요?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모든 것이 잘못될까봐 상상만 하다 첫걸음조차 떼지 못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요? 삶을 바꾸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을 제자리에 묶어두는 똑같은 선택을 하루 종일 반복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아마 당신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새로운 현실을 갈망하면서도 정작 행동해야 할 순간에 무언가가 자신을 마비시키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지 않나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대부분 내면의 정체성 인식에 의해 좌우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스스로를 어떤 존재라고 믿는지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마음속 깊이 자신을 제한적이고 평범하며 부족함에 갇힐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의식적인 욕망이 아무리 달라져도 당신의 행동은 그것을 반영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스스로의 발전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제 인생에서 한때 청소 서비스업에 종사하던 시절이 기억납니다. 회사는 성장하고 있었고 저는 확장을 하고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더 큰 계약을 따낼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이건 너에게 너무 큰일이야 라고 말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고객을 맡을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과거로 저를 다시 끌어들이려는 오래된 정체성이었습니다. 저는 실패할까봐, 실망시킬까봐, 감당하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기한 점은 저는 이미 그전까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교육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 그 방황하던 아이처럼 행동했습니다. 기회는 찾아왔지만 저는 마치 그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양불안감으로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잠재 고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것은 제 수입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큰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화 도중 제가 그 계약을 거절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이건 너에게 너무 과분해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분노와 명확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내가 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전의 나인 것처럼 계속 살고 있는 걸까? 그 깨달음은 저를 깊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자신의 능력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 계약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사업 첫 해에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창출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에피소드는 모든 것을 바꿔놓는 한 가지를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은 정체성의 연장선입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진동을 형성합니다. 당신이 내면으로 떨고 있을지라도 용기 있게 행동할 때 당신은 우주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주는 그에 맞춰 응답합니다. 많은 유명인들이
이와 동일한 정체성과 행동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실베스터 스타일론이 있습니다. 그는 유명해지기 전 극심한 가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정체성을 반영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며 시나리오 전체를 직접 썼습니다. 돈도 없고 지원도 없고 수없이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러한 용기는 욕망과 일치하며 그가 추구하는 결과를 정확히 끌어당겼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과 일치하는 행동을 할 때 우주가 반응한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유명인이 돈과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하다가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명성과 부를 얻지만 여전히 부족함이라는 감정적 정체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기회를 망치며 똑같은 진동 패턴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이는 행동이 내면의 정체성을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내면의 결핍이 존재한다면 외적인 번영은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이 점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이 끌어당기고자 하는 것을 확증하지 않는다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결코 완전히 발현되지 않습니다. 풍요를 구하면서 두려움으로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자유를 바라면서 망설이며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번영을 원하면서 최악을 기대하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의 진동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도전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흘 동안 당신이 바라는 삶을 향한 한 걸음을 상징하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어떤 기회라도 좋습니다. 용감한 결정을 내리십시오. 비록 사소한 것이라도, 단순한 것이라도, 심지어 불편한 것이라도 말입니다. 그저 최고의 당신이 그런 결정을 내릴 것처럼 행동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도달한 것처럼 행동할 때 우주는 당신이 진정으로 그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모든 조각을 움직여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욕망이 그저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행동으로 변모할 때 말입니다. 당신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길이 열리고 당신이 용기를 낼 때 흐름이 트입니다. 당신의 행동을 바꾸면 당신의 주파수가 바뀌고 당신의 주파수가 바뀌면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이 아이디어들이 당신 안에 자리 잡도록 내버려 두면서 모든 것이 어떻게 더 명확해지기 시작했는지 느껴보세요. 인식이 변하면 세상도 함께 변합니다. 그리고 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 마치 마법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지만 심오하게 강력한 일을 하나 해보세요. 바로 이 영상을 특별한 누군가 오늘 이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할 거라고 아는 사람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문장이 새로운 삶을 일깨우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이 지식을 받아들일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당신 안에서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라고 장담합니다.